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현대인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어깨의 통증은요, 나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죠. 하지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또 통증이 만성화될 경우에는 이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극심한 어깨 통증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생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상담이 가능한 건강 상담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현대인의 어깨 건강 지킴이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이제 고령화가 정말 심각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뭐 이제 초등학교 분당현 초등학교도 폐교한다 이런 소식도 들릴 정도로 정말 이제 고령화는 심해지고 인구수도 이제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인공관절 수술 굉장히들 많이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인공관절은 관절이 있는 부위라면 어느 부위나 다 가능한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로 실제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 관절들은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무릎 관절과 그렇죠. 어깨 관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고관절과 발목 관절도 이제는 조금 인공관절의 그 수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깨 그런 관절 수술 환자 수가 얼마나 좀 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 인공관절이라 하면은 일반 환자들과 일반 국민들도 주로 무릎 관절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네. 최근에는 수명이 우리나라 수명이 여성분들이 전 세계에서 최근에 1, 2, 3위를 다투고요. 85세 가까이 되고요. 남성분들도 최근에 처음으로 평균이 80세 넘으면서 네. 15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오. 이러다 보니 수명이 느는 건 좋은데 우리 몸의 관절들도 수명이 늘면서 퇴행이 오고 조금씩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그냥 사용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최근 이 표를 보시면은 2010년도에는 국내 자료입니다. 전체 어깨 인공관절이 511건밖에 안 되었는데 네. 최근 2020년 통계를 보면은 거의 7배 이상이 늘어날 정도로 어깨 인공관절 수술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주된 원인이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해서 이렇게 네. 어깨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지금 이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흔한 질환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희가 걸어 다니면서 이 중력 영향으로
체중이 우리 무릎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뭐 70년, 80년 쓰다 보면은 이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관절인 반면 저희가 이제 뭐 동물처럼 네 발로 뭐 다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깨는 사실은 우리가 하중이 가해지거나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어깨는 우리가 손을 어깨 위로 올린 동작들, 그다음에 머리 위로 하는 동작들이 많아짐으로써 회전근이라는 힘줄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초창기에는 회전근 힘줄의 손상이 방치하고 오래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관절염이 2차적으로 발생해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볼게요. 저게 다 회전근개에 포함이 맞습니다. 되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가 그럼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어깨 관절은 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 동그란 위팔뼈의 동그란 머리 부분과 이 삼각형 모양의 이 어깨뼈의 네. 관절을 이루는 게 어깨 관절입니다. 네. 거기서 이 두 뼈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위에 하나 있는 극상근 네. 이 힘줄은 주로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팔을 들 때 작용을 해주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견갑하근이라는 회전 근육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은 우리가 이렇게 팔을 돌릴 때 또는 쉽게 생각하면 바지 이렇게 올릴 때 네. 우리는 생각 없이 올리지만 네. 사실 이 힘줄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뒤에는 두 개의 회전근 힘줄이 있는데 네. 두 근육은 우리가 손을 바깥으로 돌릴 때 또는 갑자기 뭐 뒤에서 뭐를 잡으려고 할 때 작용하게 되는 힘줄들인데 네. 이 어깨는 몸의 전 신체의 관절 중에서 운동 범위가 제일 많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네. 근육의 힘줄들과 인대들이 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회전근개가 손상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좀 다른지 저희가 그림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예. 그래서 정상일 때는 우리가 이제 어깨도 쉽게 자유롭게 아주 큰 가동 범위를 유지하게 해주는 반면에 이제 손상이 되면은 통증뿐만 아니라 운동 범위도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 왼쪽 화면을 보시면 정상 회전근개 힘줄은 이 동그란 뼈의 큰 대결절이란 부위에 근육이 이제 뼈에 붙는 부분이 힘줄입니다. 이 힘줄이 이제 근육이 수축하면은 동그란 뼈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동그란 뼈를 그래서 회전 근육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고 오른쪽 이제 파열된 회전근개 힘줄을 보면은 저 하얀색 부분이 원래 힘줄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네네. 파열되어서 안쪽으로 견갑골 쪽으로 이렇게 힘줄이 말려 들어간 사진입니다. 그거를 실제로 관절경 카메라를 넣어서 어깨를 봤을 때는 왼쪽 화면에는 하얀색 힘줄이 튼튼하게 어깨 위팔뼈에 붙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오른쪽 화면에 관절경 사진 보면은 저 힘줄이 파열돼 가지고 이렇게 들리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열이 된 경우에는 이제 빨리 좀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회전근개가 이제 파열이 좀 될까요? 예, 파열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나 세균성 감염이 생겨도 그 감염 때문에 힘줄이 파열된 경우도 있고 네네. 석회성 힘줄이 오래된 경우는 힘줄을 약화시켜서 파열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상, 다쳐가지고 파열된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힘줄이 조금씩 손상이 되면서 진행되는 퇴행성 파열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은 사실은 저희 어깨뿐만 아니라 저희 신체는 한 20대부터는 조금씩 노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깨도 한 20대 중후반부터는 조금씩 이제 이런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통증 있는 환자분들 MRI 찍어보면은 힘줄은 잘 붙어 있으나 약간씩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 그다음에 휴식, 운동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손상 또는 질환의 퇴행을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제 2단계를 보시면은 주로 한 3, 4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힘줄이 약간 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간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네네네. 이게 이제 2단계 보통 한 40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이 상태도 다행히 우리가 바로 수술하진 않고 또 우리가 약물 치료,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단계에 대해서는 또는 이제 강화 치료 같은 걸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수술 안 하고 조금 지켜볼 수는 있으나 3단계가 돼가지고 완전히 힘줄이 뼈에서 전체적으로 파열되면은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단계가 됩니다. 왜냐? 2단계에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경우 힘줄 파열이 다음 단계로 4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복원이 안 되는 단계가 됩니다. 네, 다음 단계 그림 볼게요. 네. 그래서 다음 단계 보시면은 이 파열이 흰색 부분이 이제 힘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건데 아까 그림이랑 다르게 힘줄 흰색 부분이 더 넓어지는 걸 보시습니다. 4단계를 그러네요. 보시면 네. 힘줄이 완전히 어깨뼈로 쭉 말려 들어간 게 보입니다. 이 상태는 수술을 할 수는 있으나 원래 본인 힘줄을 다시 원위치로 당겨오기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말려 네. 들어가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관절 연골을 살리려고 인공 힘줄 또는 본인 힘줄 다른 데서 이렇게 빌려와서 이식하는 조금 더 큰 치료가 필요하고 사실 네. 결과가 조금 좋진 않습니다. 예후가 좋기도 어렵겠군요. 하지만 예. 4단계도 이제 지나가 버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밑에 사진 보면은 동그란 뼈랑 위에 있는 이 견봉 어깨뼈의 공간이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 동그란 뼈가 약간 하얀색 부분이 보이는데 네. 이미 관절염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인공 힘줄 이런 힘줄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인 이제 팔을 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처럼 아예 뼈를 잘라내서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됐을 때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저희가 비교해 봤는데 일단은 좀 많이 진행이 된 뒤에는 치료했을 경우에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좀 잘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라고 이제 좀 의심이 되면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통증 외에 또 뭐 어떤 다른 증상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게 가장 흔한데 네. 어깨 통증 환자가 무조건 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경추에서 신경이 눌려도 어깨가 아프다 느낄 수 있고 그럼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느냐 특징적으로는 어깨의 목 쪽 선보다는 이 외측에 있는 어깨가 좀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또 팔을 들 때 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지 올릴 때, 옷 네. 갈아입을 때 또는 갑작스럽게 뒤에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어깨 통증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또한 좀 특징적으로 밤에 주무실 때 아픈 어깨로 눌러 주무시는 경우 통증이 악화되는 야간 통증이 좀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의 좀 특징적인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화면에 보여진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좀 의심을 해보고 빨리 좀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 수술을 해야 하는 어깨 통증,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1대1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문자 상담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어깨, 팔꿈치, 손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육아 때문에 이런 통증이 많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통제, 파스로 통증을 조절하고 계신데 바로 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이제 육아를 하신다면은 사실은 뭐 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특히 손목, 팔꿈치, 어깨 그리고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충분한 휴식을 하고 뭐 물리치료 집에서 혼자 해보고 아프신 경우 이제 병을 많이 오시는데 다행히 네. 대부분 경우는 이제 적절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좋아지십니다. 또 이제 육아하신 분 중에서 또 많은 또 어머니들은 이 모유수유를 하다 보니까 약을 함부로 못 드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치료에 조금 이런 한계가 있지만 맞아요. 대부분 휴식, 이제 물리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반면 다만 이분처럼 30대 여성분인데 그런 충분한 휴식과 뭐 보존적인 치료에 불구하고도 계속 통증이 지속 또는 악화 또는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생기는 통증 또는 조조강직이라 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많진 않지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초기에 진단하면은 최근에는 관절의 파괴를 좀 늦출 수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는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경우는 쉬시고 이제 물리치료하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부터 수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외래에서 보시는 어깨 통증을 오신 분 중에서는 우리가 통틀어 회전근개 증후군 환자가 꽤 많으신데 대부분 경우는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초기 특히 네. 초기 오실수록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로 1단계 오시면은 2단계를 안 넘어가고 2단계로 오시면은 3단계를 안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파열이 완전히 이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초창기에는 운동 치료 또는 어떤 특정 자세를 우리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깨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통해서 회전근 손상을 조금 늦추거나 네. 조금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이미 많이 진행돼서 오신 분들은 이런 치료의 효과를 많이 못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못 보는 경우 우리가 확실하게 파열 상태가 어느 정도로 진행된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급성으로 완전 파열된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완전 이제 파열일 때는 뭐 어깨가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 방법도 상세하게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존적인 치료에 실패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주로 요즘에는 관절경으로 이제 봉합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할 때는 이 화면의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한 6, 7cm 이상 절개를 통해서 피부를 절개하고 또 근육을 절개하고 그래서 힘줄을 다시 봉합을 하여야 됐습니다. 네. 최근에 내시경 어깨 수술이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오른쪽 화면처럼 1cm보다 작은 구멍 한 3, 4개를 통해서 네. 웬만한 파열은 다 봉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과를 불문하고 정말 이제 다양한 과의 이런 수술에서 관절경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모든 이 외과 계열에서는 갈수록 이 비침습적 절개를 적게 해서 치료가 더 우수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어깨 관절에서도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한 3mm 정도밖에 안 되는 카메라를 관절에 정확하게 투입하면은 네. 관절의 웬만한 병변을 다 볼 수 있으며 특히 회전근개 파열은 이 관절경으로 상당히 잘 진단도 되고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작은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 양상을 MRI에서 보인 것도 중요한 소견이지만 더 확실한 소견은 카메라를 넣어서 직접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MRI랑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파열이 발견되면은 거기에 맞는 우리가 봉합술을 이제 봉합술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봉합술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밑에 아래 화면처럼 파열됐던 힘줄을 원래 위치로 당겨와서 이렇게 복원시키면은 적절한 재활을 하면은 거의 정상 힘줄로 평생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수술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 좀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는 7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씻지도 눕지도 물건을 줍지도 못할 정도로 어깨 통증이 아주 극심하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쯤 되면 좀 회전근개 파열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나이도 이제 70대로 조금 고령 단계에 들어들고 계시고 또한 진짜 씻지도 또는 팔을 전혀 못 쓸 정도로 아프신다면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상당히 의심되고요. 네. 또한 주사 치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주사 맞으시고 더 아프신 거라면은 사실 또 하나 의심해야 될 거는 가끔 주사를 잘못 맞으셔가지고 또는 소독을 제대로 안 하고 맞으셔가지고 세균성 감염이 되셔가지고 더 아프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이 정도로 너무 심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한테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아마 MRI까지 촬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화도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2세요.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깨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수건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깨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어깨가 항상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돌리려면 아파요. 팔을 가만히 있을 때보다 팔을 돌릴 때가 아프신 건가요? 예, 이렇게 들거나 하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바깥으로 돌릴 때 아프세요? 옆으로 돌릴 때 아프세요? 손이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은 없으신가요? 예.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네, 좀 기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한방 치료도 좀 받아보시고 주사 치료 해보신 것 같은데 예, 예. 혹시 다른 초음파나 MRI를 검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직 안 해봤어요. 아프신지는 혹시 얼마 되셨어요? 그 전부터 조금씩은 아팠는데 요즘 그렇게 더 심하게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계속 아픈 통증이 좀 증가하는 추세라면은 예, 이제 초음파 아니면은 MRI로 회전근 힘줄이 괜찮은지 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면은 예. 주사 치료를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치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예. 근데 완전 파열이 된 상태라면은 어깨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수술이 정말 필요한지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 도와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치료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또 사연 남겨주신 분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깨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인공관절 수명이 좀 궁금하다. 그리고 재활 기간도 좀 여쭤보셨습니다. 네, 일단 수술을 좀 고려 중이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을 이제 권유 받았는데 인공관절에도 수명이 있다는 걸 보통 환자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어린 전공의 때는 보통 우리가 배우기는 뭐 15년, 20년 수명이 있다고 배웠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환자들 설명할 때 15년, 20년 수명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설명드립니다. 네. 하지만 갈수록 이런 금속 재료학과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공관절의 수명도 최근 논문들을 보면은 특히 어깨의 역행성 인공관절 그 수명은 20년 이상 잘 유지가 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어깨는 이 체중을 받는 관절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덜 닳습니다. 무릎보다는. 그렇군요. 그래서 무릎보다 조금 더 오래
좀 버티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인공관절 수술도 잘 받아보시고 재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어 놓을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통증에 이제 어떤 치료를 접목시켜서 잘 낫게 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네. 이제 첫 번째 사례는 54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7년 전에 이제 어깨가 아파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견봉이라는 뼈가 많이 자라고 이제 윤활랑 염증이 심해서 견봉을 깎아내는 견봉 성형술과 윤활랑 제거술을 하셨다 하십니다. 네. 비교적 잘 사용하시다가 최근에 6개월 이상 아파가지고 통증이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 병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MRI상에서 이런 회전근개 파열이 보입니다. 다행히 이제 파열이 오래되게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많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진 않으셨습니다. 이제 요런 파열을 관절경을 직접 들어가서 보면은 요 파열 끝단이 MRI에서 보이는 요 부분입니다. 네. 원래는 요 뼈에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되는군요. 터진 거죠. 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통증도 심하고 네. 이제 어깨를 들 때 아프다고 표현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가 관절경으로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이분은 힘줄 상태가 심하게 안쪽으로 말려들지 않아서 이렇게 단순히 힘줄 우리가 관절경으로 다시 원래 위치로 복원이 가능하였던 분입니다. 수술 전, 후 MRI 보면은 힘줄이 원래 위치로 이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절경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던 힘줄이 우리가 적정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네. 당겨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줄은 근육이 뼈에 붙는 부분이 힘줄이기 때문에 약간의 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파열은 이렇게 당겨오면은 원래 위치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제일 재활을 통해서 결과가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5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후의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8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인데요. 이미 좀 아프신 지 오래되셨네요. 네, 요분이 이제 좀 이런 환자분들이 제일 오시면 조금 마음이 아픈 케이스인데요. 통증이 오래되셨는데 이제 주사를 맞으면은 통증이 좋아지니까 이분은 한번 여쭤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아팠는데 네. 주사 맞으면 좋아지니까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았다고 하십니다. 동네병원에서. 근데 이번에는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제 팔도 못 올리겠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힘줄이 원래 요 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려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다른 단면도로 보면은 요만큼 힘줄이 붙어 있을 부위가 다 이미 힘줄이 말려 들어가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위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이가 많으시고 사실 이제 힘줄이 기능이 많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MRI상에서 우리가 연골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연골인데요. 연골이 그래도 아직은 건강한 편이셔서 인공관절하기 좀 아까워서 환자랑 우리가 상의한 다음에 한번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을 최대한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신 관절경 사진입니다. 68세 남자분의. 아까 환자분이랑 다르게 힘줄을 저희가 원래 위치로 당겨보고 하는데도 안 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봉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한 이런 인공 힘줄로 덮어준 다음에 본인 힘줄도 최대한 살려가지고 올 때까지 당겨 올 때까지 복원을 시키면은 그래도 어깨 기능을 살릴 수 있고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 전후 MRI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힘줄이 말려 들어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여기부터 힘줄이 이분은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냥은 못 건매기 때문에 아까 관절경에서 보신 이런 인공 힘줄을 통해서 우리가 관절막을 복원한 다음에 본인 힘줄도 최대한 붙여주면은 연골만 건강하다면은 어깨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수술적인 상부 관절 재건술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그래서 예후가 좋아진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볼게요. 6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네, 이 환자분도 이제 어깨가 오래전부터 아프셨는데 네. 최근에는 통증도 심해지고 아예 오른쪽 팔을 못 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왼쪽 쪽 엑스레이 보면 약간의 이제 이런 변형이 오긴 했지만 오른쪽 어깨는 이미 이 동그란 상완골 위팔뼈가 견봉이랑 붙어 있습니다. 왼쪽은 공간이 있는 반면에 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힘줄 파열이 심해가지고 오래된 경우 이제 위팔 동그란 뼈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팔도 못 들고 관절염이 생기면서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결정했지만 이분은 우리가 64세 비교적 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절을 살려보기 위해서 이런 두꺼운 인공관절을 이렇게 아까 넣어주면은 원래 공간이 없던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팔을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분의 이제 MRI를 보시면은 이 뼈가 이미 부딪히면서 팔뼈랑 견갑골의 견봉이 부딪히면서 관절염이 이미 하얗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셔서 이거를 우리가 인공관절하기 좀 아까워서 네. 젊으시고 우리가 이런 두꺼운 인공힘줄을 우리가 관절경으로 넣어드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뼈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 회전의 중심이 위로 올라갔다 낮춰지면은 이 큰 삼각근육의 작용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팔을 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이제 수술을 해드리면은 그래도 우리가 뼈를 살리고 연골을 살리고 인공관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는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깨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이십니다. 어깨에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통증이 있고 어깨를 돌려도 통증이 있어서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충격파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보셨고요. 그래도 좀 통증이 있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40대 여성분이시고 네. 이런 경우는 보통은 힘줄이 심하게 파열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를 해보고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셨다면은 아마 이분은 엑스레이 촬영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계속 아프시면은 초음파나 또는 MRI 촬영을 통해서 혹시 다른 원인이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뭐 다른 주사 치료를 해보든 아니면 정말 큰 문제가 있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4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어깨 아파서 오신 경우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경추, 목에서 이제 신경이 눌려서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깨 주사를 계속 맞아도 물리치료해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항상 저희가 경추에 대한 증상과 필요하면 경추에 대한 검사를 해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눠서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는 계속해서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연세가 좀 있는 분이십니다. 81세 남성분이시고요. 맞습니다. 1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아프셨네요. 이 환자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세 남성 환자분이시고 마찬가지로 팔에 통증이 오래되셨고 팔을 못 들어서 저희 병 오셨는데 아마 예전부터 파열이 진행되셨을 겁니다. 이제 팔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 드디어 병원에 오신 건데 네. MRI 보면 아까랑 비슷하게 힘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고 여기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동그란 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간 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만약 아까처럼 젊으신 여성분이면은 우리가 많은 고민했을 겁니다. 인공 힘줄로 한번 어떻게 살려볼 건지. 하지만 연세가 많을수록 인공 힘줄 수술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 환자분의 나이와 또 다른 힘줄의 상태를 고려해서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더 환자한테 결과가 좋고 팔을 사용하는데 회복 재활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우리가 인공 힘줄로 어렵게 복원시키지 않고 나이가 많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수명이 한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바로 인공관절 시환술을 한 다음에 한 2달부터는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2달 후부터는 이제 평소처럼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후가 좋았던 환자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1세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5년 전부터 좀 통증을 호소하셨네요. 이분도 이제 왼쪽 어깨가 오래전에 아프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팔을 잘 못 들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분은 엑스레이만 봐도 이 동그란 뼈가 위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 뼈의 모양이 오른쪽에 동그란 이 뼈랑 다르게 조금 납작해지고 조금 불균형한 모양이 보입니다. 네. 이게 뭐를 시사하냐면은 이분은 이미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입니다. 이분의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면은 요 동그란 뼈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간 거고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뼈들이 이렇게 뼈 골격, 뼈가 자라고 이제 뼈끼리 부딪히니까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고 팔을 못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MRI상에서 힘줄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뼈의 변형과 연골도 없고 이미 뼈가 이미 납작해졌습니다.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뼈들도 이제 조금씩 상하면서 네. 침식이 일어난 겁니다. 이분도 역행성 인공관절을 우리가 해드림으로써 다시 팔을 들 수 있고 하지만 이미 많이 진행 상태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팔을 들고 이제 일상생활 가능하나
약간의 통증은 남아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수술 후에 언제부터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술 후 직후부터 이제 손을 어. 움직이시고 손을 쥐어짜시고 돌리시는 게 재활을 말씀드리는데 네. 어깨는 한 그래도 4주 정도는 보존적으로 우리가 보조기로 최소한 유지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4주 후부터는 보조기를 완전히 떼고 스스로 능동, 혼자 드는 운동은 어깨 관절은 4주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했던 그런 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광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술해야 하는 어깨 통증, 또 비수술 치료로 충분한 어깨 통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또 고민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이수광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4세 여성분이시고요. 약물 주사 치료 효과가 없으셨네요. 네, 이분은 비교적 젊으시고 네. 엑스레이 봐도 아주 큰 병이 없었지만 왼쪽 어깨가 오래 아프셔가지고 현재는 6개월 이상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효과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은 왼쪽 어깨 이렇게 골극, 뼈가 자라고 이제 이분은 다음 검사를 보시면은 이미 관절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관절 공간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네. 이 경우는 본인은 통증 많이 느끼는데 여태까지 다른 분이랑 좀 다른 거는 힘줄 상태는 아주 나쁘진 않으셨습니다. 약간 부분 파열만 있지 이분의 통증의 원인은 힘줄에 의해서 오는 것보다 1차적인 관절염이 원인이셨던 분이십니다. 관절염. 이런 경우는 우리가 힘줄을 또 최대한 살리고 이제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는 인공관절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 환자분의 CT랑 MRI 통해서 환자분의 어깨 모형을 만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환자분의 인공관절을 어느 위치에 어느 각도로 삽입할지를 넣을 수 있는 이제 PSI, 무릎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네. Patient Specific Instrumentation이라고 PSI 환자한테 딱 맞는 인공관절을 준비해서 정확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던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치환술을 우리가 미리 수술 전에 준비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정확한 위치와 이제 정확한 사이즈를 삽입함으로써 환자가 운동 범위가 아까 역행성 인공관절과 좀 다르게 운동 범위가 다 거의 회복되고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 만약 힘줄이 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역행성 인공관절로 또 호환되는 이런 정방향의 인공관절 이런 치환술도 요즘에는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다음 그림 있으면 하나 네. 조금 더 볼게요. 이 그림이 이제 아까 예. 관절염 때문에 계속 뼈와 부위에서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모양대로 인공관절 넣어주고 힘줄들을 다 살려놓습니다. 이 경우는 운동 범위가 다 회복이 돼서 결과가 더 좋은 인공관절이나 힘줄이 이미 많이 파열된 분들은 이 수술이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예. 인공관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도 원한다고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가 이제 또 바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73세 남성분이신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이 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저희 병 오셨을 때는 이제 거의 어차피 어깨 수술은 못할 것 같다 얘기 들었는데 네.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엑스레이상 보이시지 오른쪽 관절은 다 붙어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미 통증이 너무 심하고. 네. 근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힘줄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워낙 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힘줄을 나중에 아마 정방향을 인공관절 하셔도 곧 다시 수술하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 우리가 환자분한테 설명하여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보시면 뼈가 이미 붙어 있습니다. 이미 뼈도 이제 이렇게 상해 있고 거의 납작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운동 회전축이 바뀌기 때문에 정방향 인공관절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역행성 인공관절로 치환술을 해서
사실은 수술을 못 하겠다고 다른 병원 산 이유는 어깨뼈가 많이 이제 이 정도 넓어야 되는데 많이 안쪽으로 말려들어서 뼈가 이미 없은 골 손실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네. 사실은 수술을 이제 잘못하면 자칫하면 사실 결과가 안 좋은데 다행히 이분은 치환술이 잘 되어서 지금은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전화 주셔서 한번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또 문자 상담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시고요. 취미로 실내 암벽을 하는데 약 한 달 전부터 오른쪽 어깨 앞쪽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물리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는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이분은 50대 여성분이시고 취미로 암벽을 이제 많이 하신 경우는 아무래도 손이 머리보다 많이 올라가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은 네. 아까 우리 환자들에서 보듯이 힘줄이 뼈 사이사이 많이 끼게 됩니다. 일단은 너무 아프시면은 횟수를 줄이든 잠시 암벽을 쉬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시면은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힘줄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이상 아프신 분들은 꼭 MRI를 촬영해 보시고 그 상태를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올해 눈이 조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빙판길 아직까지도 날씨가 좀 풀렸는데도 빙판길이 많이 남아있던데 혹시 이제 넘어져서 또 어깨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까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 겨울철에는 이제 미끄럽고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많이 미끄러지고 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이 되시면은 하지의 근력도 많이 약화돼서 네. 잘 넘어지셔가지고 아쉽게도 이제 손목 또는 팔꿈치, 어깨에 골절을 많이 저희 병원 오십니다. 젊으신 분들은 골절이 되면은 저희가 웬만하면은 뼈를 다 어떻게든 붙여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힘줄이 건강한 편이고 뼈가 또 재생력이 좋기 때문에 네.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뼈만 잘 붙여놓으면은 어깨 기능이 거의 90% 이상 돌아옵니다. 반면에 이분같이 76세 환자분을 보실 건데 이분같이 이제 뼈가 심하게 골절돼가지고 이제 관절까지 부러진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의사들이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춰 드려도 3개월 지나면은 힘줄도 안 붙고 뼈가 안 붙고 이러면은 또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환자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바로 뼈를 붙이지 않고 인공관절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환자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 2달 지나면은 어깨 기능을 상당히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라고 무조건 뼈를 붙이진 않고 고령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인공관절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고령이고 골절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인공관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자분마다 정확한 이 골절 양상과 또 환자분의 연세와 환자분의 힘줄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어깨 골절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던 사례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어깨 통증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뭐 경추에서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구분하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그래서 예. 사실은 환자들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이제 어깨 아프다고 많이 여쭤보시면은 저희는 항상 환자분들 또는 주변 지인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어깨 아프다고 무조건 어깨 관절 문제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계속 아프고 이제 양상이 조금 다르면은 목에 대한 검사랑 치료가 필요하시다 말씀드리는데요. 네. 구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외측 네. 주로 아프다 많이 하시고 목에서 신경이 디스크나 뼈에 눌려서 아픈 경우는 환자분들 주로 이렇게 어깨선, 목에서 어깨선을 내려오는 부분 아프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위치가 조금 다르고요. 또는 후방 부위, 어깨 완전 후방 부위가 아프다고 하신 경우 또는 통증이
팔을 따라 내려간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딘가 어깨가 좀 애매모호하게 아파하시는 분들은 주로 목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목에서 신경이 들도 아픈 경우는 팔을 안 들고 가만히 있어도 아니면 특정 목을 약간 돌리거나 회전시킬 때 증상이 악화된다는 경우는 우리가 목 디스크에 의한 어깨 통증을 많이 의심하고요. 네. 반면에 회전근 문제거나 또는 뭐 관절 와서 문제일 때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는 주로 팔을 들 때, 돌릴 때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환자분들이 한번 본인 통증이 언제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네. 약간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어깨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